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부실한 영양 섭취, 또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체중 관리도 어렵고 또 비만이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달걀만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달걀을 먹지 않으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달걀을 많이 먹으면 뭐 해가 될까? 이런 고민들도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주위 분들을 봐도 달걀을 아침마다 습관처럼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WHO에서 권장하는 콜레스테롤 기준으로 봐서는 하루 1개 정도, 많으면 2개 정도가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한의사 김영찬입니다. 태화동에서 제 딸의 이름을 딴 다양한 논문을 경영하고 있고요. 한의학과 어떤 기본적인 어떤 생물학적 지식 이런 것과 결합해서 생활한의학이라고 저는 부르면서 병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요즘 환자분들을 봐도 또 주위 분들을 봐도 달걀을 아침마다 습관처럼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달걀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고 달걀뿐만 아니라 뭐 메추리알, 다양한 조류의 알들이 이전부터 일종의 어떤 건강한 음식, 우리 몸에 좋은 음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먹어왔어요. 그런데 달걀에 대한 오해는 저는 2가지 방면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달걀이라는 것이 너무 과장돼서 조금 사람들에게 여겨지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달걀이 어떤 단백질의 공급원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다양한 단백질의 공급원이 있고 또 달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다양한 음식들이 있는데 마치 뭐 근육을 만들거나 다이어트를 하거나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달걀만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달걀을 먹지 않으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2번째로는 또 달걀을 많이 먹으면 뭐 해가 될까? 이런 고민들도 하시는 것 같은데 달걀을 하루에 막 10개, 20개를 뭐 1년이고 2년이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1~2개 먹는 거고 저는 오히려 달걀을 꾸준히 꼭 먹어야 된다는 이런 강박들을 버리시고 편하게 좋은 음식으로 그리고 건강한 음식으로 그리고 전체적인 식단에서 하나의 음식으로 섭취를 하시고 그리고 내가 좀 더 필요하다면 조금 더 먹는 그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달걀을 잘 섭취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정란이라는 게 결국은 병아리가 될 수 있는 알이잖아요. 그러니까 달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의 유정란이냐 무정란이냐 이런 것보다는 달걀의 신선함, 선도라고 생각합니다. 달걀도 식품이잖아요. 우리가 모든 식품은 얼마나 신선한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조사된 내용을 봐도 달걀이 어떤 환경에서 컸는가에 따라서 크게 영양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이는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꼭 유정란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신선한 달걀을 골라서 드시는 게 좋고요. 신선한 달걀을 고르는 요소로는 껍질의 어떤 단단함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달걀이 혈압을 높인다, 이건 저는 조금 수긍하기는 어려운 측면인 것 같습니다. 달걀을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즐겨 먹는 사람들은 매일 정말 드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고혈압 환자가 다 됐느냐 하면 제 주변을 봐도 그렇지가 않고요. 또 혈압을 올리는 요소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걀이라는 것이 전체 음식 중에 일부고 또 한 사람의 혈압을 결정하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달걀을 먹어서 혈압을 올린다, 이런 이야기는 좀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근육들이 잘 발달하고 또 달걀 속에 있는 유익한 성분들이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적당히 잘 섭취하면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달걀이 고혈압을 유발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달걀과 당뇨병에 대한 이야기는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당뇨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섭취했을 때 얼마나 빨리 혈당을 높이느냐 이런 것을 체크를 하고 그런 것에 있어서 뭐 설탕, 과당,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순 탄수화물처럼 혈당을 빨리 올리는, 즉 인슐린 피크를 빨리 가져오는 음식들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달걀은 이 당질 지수가 굉장히 낮은 음식입니다. 따라서 달걀이 혈당을 높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도 흥미롭게 읽었던 뉴스 기사였는데 학자가 달걀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다
이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루에 뭐 24개, 20여 개의 달걀을 한 달 동안 먹고 나서 실제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한 그런 뉴스 기사를 봤는데, 실제 결과로는 일반적인 통설과는 달리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 높아지고 전체적인 콜레스테롤가 좋아졌다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달걀이라는 것 자체는 조류의 알이고, 조류의 알은 새로운 새가 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생명을 품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의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좋은 영양 성분들을 고루 달걀에다 넣었겠죠.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달걀의 껍질로 싼 거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잘만 신선한 달걀을 먹는다면 오히려 건강에 유익한 측면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생물학적으로나, 그리고 최근에 분석하는 어떤 식품 영양학적 측면에서도 아주 좋은 식품이고, 이것을 너무 과하게 먹을 필요도 없고, 안 좋다는 오해를 가지고 안 먹을 필요도 없고, 적당히 규칙적으로 먹어주면 건강관리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달걀은 레시틴 성분 같은 좋은 인지질 성분도 있지만, 우리가 달걀을 먹는 건 어떤 가장 좋은 단백질의 공급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필수 영양소라고 하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렇게 나눈다고 치면,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근육도 단백질로 만들어지고 세포들도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구성하는 물질들이 누구한테 가장 많이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 임산부, 아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이고, 또 성장하는 아이들, 또 반대로 이 몸의 구조가 무너져가는 사람들, 연령층이 있죠. 바로 노인분들. 또한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 우리 세포 구조들, 이 근육들의 파괴와 생성이 자꾸 일어나게 되죠. 단백질의 섭취가 조금 더 필요해질 겁니다. 구조를 만들어내는 물질들이 좀 더 필요한 어떤 연령대, 어떤 상황인 분들, 이런 분들이 달걀을 좀 더 즐겨 드시면 좋은 단백질의 공급원으로서 좋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WHO에서 권장하는 콜레스테롤의 기준으로 봐서는 하루 1개 정도, 많으면 2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걀을 하루에 3개 먹는다고 무슨 큰일이 나느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뭔가 과잉하게 들어오면 그것을 처리해서 배출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달걀을 먹는다 해도 그 성분이 그대로 가서 우리 몸에 가는 게 아니고요. 일단 소화 과정을 거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물질로 다 분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흡수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몸에 필요한 형태로 재합성이 되겠죠. 그런 과정을 거치고 과잉한 것은 또 배출하는 시스템들이 우리 몸이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달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질 지수가 굉장히 낮은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먹었을 때 혈당이 아주 천천히 올라가고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힘들이 있죠. 그래서 달걀을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당히 포만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부실한 영양 섭취, 또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체중 관리도 어렵고, 또 비만이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운동도 하고 전체적인 식단 관리를 하면서 달걀을 좋은 단백질의 공급원, 그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서 심리적으로 뭔가를 막 먹고 싶은 욕구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데 좋은 음식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근육이라던가 머리카락, 그리고 뼈, 이런 모든 구조물들을 만드는데 어떤 영양의 공급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제 내가 열심히 운동을 좀 해서 해야겠다 하는 것처럼 막 닭가슴살도 갈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달걀을 운동 전후로 이렇게 좀 즐겨 먹는다든가 해서 운동의 효과를 높일 수도 있는 그런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좀 달걀을 예전부터 어떤 필요 없는 열을 좀 제거하고 오장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봤거든요. 일반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서 전체적인 식단에서 내가 좀 더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다 하면 선택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좀 급하게 좀 즐겨서 하는 게 에그 스크램블이거든요. 다양한 채소들이나 뭐 이런 거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서 얼른 뜨겁게 해서 먹으면 꽤 맛있거든요. 이때 제가 주로 쓰는 것들이 뭐 토마토, 버섯류, 당근, 양파, 부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음식들을 통해서
달걀에서 조금 부족할 수 있는 우리가 채소나 과일에서 섭취할 수 있는 다양한 비타민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더 섭취할 수 있어서 좋기 때문에 오므라이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적당한 탄수화물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달걀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고 그런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커버해 줄 수도 있고 건강에도 좋은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은 달걀을 아침에 먹으면 좋다. 이건 저는 현실적으로는 아침밥을 차리기 가장 좋은 방법이 삶은 달걀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몸이 자는 동안 정지해 있는 것 같지만요, 대사 작용들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실제로 열량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는 것만큼 칼로리가 소모된다고 하거든요. 특히 우리가 자는 동안에 면역계는 굉장히 활발한 활동들을 하죠. 이런 신진대사에 있어서 단백질의 소모, 아미노산의 소모들도 일어나겠죠. 이랬을 때 좋은 섭취원으로서 달걀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도 챙기고 어떤 생활에 있어서 어떤 좋은 라이프 스타일로 하나의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달걀을 할 때 이게 유정란인가 무정란인가, 항생제를 먹은 닭이 나왔나, 아니면 어떤 케이지에서 자랐나, 방사된 닭인가, 아니면 얘들이 잠깐 노는 닭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건 당연히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 건강을 위해서 달걀을 먹잖아요. 달걀을 낳는 달걀 생명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를 뭐 한두 평짜리에 딱 가둬놓고 우리 보고 하루 내내 뭔가를 생산해내라고 불도 안 꺼주고 늘 24시간 대낮처럼 하는 환경에서 닭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알을 낳으면 좋지는 않겠죠. 실제로 뭐 영양 성분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다고 하지만 닭의 건강, 요즘 말하는 동물복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신선한 달걀은 우리가 이제 번호에 이제 생산된 날짜가 찍혀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가까운 걸수록 신선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달걀이 생산돼서 유통되는 과정이 얼마나 이렇게 고온이라던가 안 좋은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나에게 올 수 있는가, 이 껍질이 단단한 달걀들이 선도가 좋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셔서 대체로 이 브랜드 아니면 이곳에서 파는 달걀들이 대체로 신선하구나, 믿을만 하네, 이런 것들을 정해서 그곳에서 달걀을 구입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달걀을 보관할 때는 우리가 대체로 냉장 보관해서 이렇게 세워서 하는데 약간 좁은 뾰족한 곳이 아래로 가게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왜냐면 달걀 껍질도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게 아니라 숨을 쉬고 있거든요. 동그란 부분에 기공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고, 그곳을 통해서 달걀이 숨을 쉬기 때문에 그 숨구멍을 좀 충분히 열어두는 것이 달걀을 보관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